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모레 업무 보고를 앞두고 자료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과 세금 감면 등 특혜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 태권도 협회장에 대한 횡령과 승단 심사 부정 개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법원이 현장 실습 중에 숨진 고 이민호 군의 사업장 대표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군의 아버지는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탈염 시설이 없어 해양 쓰레기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못한 채 다른 지역에서 처리되고 있습니다. 부서 간의 업무 떠넘기기에 혈세가 새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주도 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모레 첫 업무 보고에 돌입합니다. 방대한 자료 검토를 시작한 도 의원들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승인과 변경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꼼꼼하게 살핀다는 방침입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소속 도의원들과 정책자문위원 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제주도의 업무 보고에 앞서 중점적으로 질의하고 조사할 부분을 조율해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제출된 자료만 59건,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등 JDC가 추진하는 5개 사업장의 사업계획 변경과 세금 감면 등의 특혜가 없었는지, 상하수도 계획은 적절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승인 이전의 절차부터 시작해서 승인 과정, 그리고 변경 과정에서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제주도는 그거에 따라서 공시를 제대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어서 치수원도 개발하고 정수장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증설 없이 지금 그냥 승인이 되고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수처리 관련만 해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쪽에 이르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도 제출돼 인허가와 우회 투자 등을 둘러싼 의혹이 해소될지도 관심입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가 왔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도민사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우회 투자 논란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가지고 모레 열리는 업무보고에서 행정사무조사의 방향이 어느 정도 가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도의회와 제주도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도 내 외국인 카지노 이전이 크게 제한되는 조례가 추진됩니다. 제주도 의회 이상봉 의원은 사업장 건물의 대수선이나 재건축, 멸실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카지노의 영업소를 이전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재지 변경을 할 경우 신규 허가와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해 기존의 카지노 사업권을 사들인 후 대형화하는 길이 사실상 막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제주도 태권도협회 임원진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특정 임원진이 승단 심사에 개입해 탈락자를 합격시키고 또 협회 기금도 횡령했다는 의혹입니다. 이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이뤄지는 태권도 승단 심사. 제주도 태권도협회가 재작년 12월 심사에서 탈락한 6명을 최종에서 합격시켰습니다. 이듬해 3월에도 심사 과정에서 떨어진 1명이 승품됐습니다. 국회의원 태권도본부의 심사 규칙에는 원칙적으로 심사 수임단체의 귀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합격 여부를 번복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도내 태권도인 60여 명이 태권도협회 특정 임원진들이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폭로하고 나섰습니다. 회장님의 그 독단에 의해서 해진 행위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심사위원들 앞에 당연히 얘기를 해서 심사위원이 그 조언을 얻든가. 횡령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회장이 지난해 12월부터 기금 통장에서 4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이사회 승인도 없이 인출해 경조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다며 회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태권도협회장은 승인 없이 기금을 인출한 것은 맞지만 개인 용도로 쓰지 않았고 승단 심사도 회원사를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학부모들 얘기가 불합격되면 그 도장을 안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도장은 큰 타격을 봅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 과정을 몰랐습니다. 그 어떤 행정적인 절차는 잘못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하고.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은 협회 회장과 간부 등 2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늘 현장 실습 중에 숨진 고 이민호 군 사고 관련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이 해당 업체 대표에게 선고한 것은 집행유예였는데요. 이에 대해 유족 측이 반발하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 이민호 군이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 중에 숨진 것은 재작년 11월. 기계 수리 중에 끼이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열흘 만에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군이 하루 12시간 이상 근무를 했고 해당 업체가 안전관리를 소홀한 점이 드러나면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업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업체 대표 57살 김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공장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체 측의 과실이 중차대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업체 대표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던 이 군의 아버지와 시민사회 단체들은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약 70억 가까이 정부 돈이나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해준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안전조치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고로 애가 죽었는데 집행유예라니 말이 안 되는 법이죠. 고 이민호 군 사고를 계기로 교육부가 현장 실습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국적으로 파장이 컸던 만큼 2심 진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제주 MBC 연중기획 혼디 맹글게 마심 제주 해양 쓰레기 문제를 짚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주 해안에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가 워낙에 많다 보니 절반 정도만이 겨우 수거가 되고 있는데요. 그마저도 제주에는 염분을 제거하는 시설이 없어 대부분 다른 지역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른 바다와 흰 백사장이 장관을 이루는 김영 해안. 어지럽게 널려있는 플라스틱 페트병과 폐 어구에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해마다 제주 해안에 밀려드는 해양 쓰레기는 2만 톤. 이 중 1만 톤만 간신히 수거되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들은 모두 소각하거나 매립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이 포화돼 대부분은 내륙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어 한 해 처리 비용만 30억 원대에 이릅니다. 매립이나 소각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쓰레기난을 가중시키게 될 수 있고요. 그렇게 안 하고 육지부로 반출하게 될 경우에는 또 그만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만큼 도민사회에 큰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반 이상은 플라스틱이라 재활용하면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도내에는 염분 제거 시설이 없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2016년에 제주도 해양수산부서가 국비 260억 원을 지원받아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을 추진했지만 동북리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문제는 정작 환경부서에서는 동북리 환경자원순환센터 내에 탈염시설을 계획하지 않고 있고 인력 부족과 주민 반발을 우려해 해양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해양 쓰레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해양산업부에서 어떤 별도의 어떤 부지를 마련해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 해양 쓰레기는 전혀 우리 지금 받지도 않았던 거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결국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에 해양 쓰레기 재활용은커녕 환경 오염만 심화되고 막대한 혈세는 새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가 도두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정부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17개 광역시도에 각각 1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하고 내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사업은 33건에 61조 원 규모로 제주도가 요청한 3,800억 원 규모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이 확정될 경우 원활한 국비 지원과 함께 공사 기간도 2024년까지로 1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생아가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즉 RSV에 감염됐던 모 산후조리원에서 추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제주시 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한 역학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지난 24일 신생아 1명이 추가로 확진돼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 중 RSV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지금까지 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열흘간 퇴원과 추가 입원을 금지하고 신생아를 산모와 함께 격리 조치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제주도 연맹은 최근 감귤과 양배추, 월동무 등 제주 지역 주요 농산물 가격이 평년보다 20% 이상 떨어졌다며 정부와 제주도 농협이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농민회는 채소 가격 안정제 사업 물량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를 확대하며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제주도 의회 4.3 특별위원회는 오늘 이상철 제주지방경찰청장과 만나 4.3 생존 수용인에 대한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협의하고 4.3 생존 수용인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상철 청장은 본청에 판결문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보내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도록 하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공립초등학교와 유치원 교사 시험 최종 합격자 99명을 발표했습니다. 합격자는 초등학교 교사 47명, 특수학교 초등교사 30명, 유치원 교사 22명이며 다음 달에 직무 연수를 받은 뒤 3월 1일자로 학교에 발령됩니다. 오늘 새벽 2시 40분쯤 제주시 이도 이동의 한 오피스텔 9층에서 불이 나 입주자 4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인해 오피스텔 내부 6제곱미터와 냉장고 등 가재 도구를 태워 소방서 추산 8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한정석 판사는 부동산 양도세를 탈루하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된 세무사 46살 손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5년 컨설팅 업체 3곳을 차린 뒤 부동산 매도인들의 양도소득세를 대신 신고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3억 1천만 원의 세금을 탈루하도록 돕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신임 제주지방법원장에 이창한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신임 이창한 법원장은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광주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습니다. 제주법원장은 이동원 전 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5개월 동안 공석이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신임 제주지역 본부장에 김수봉 제주본부 운영단장을 승진 발령했습니다. 김 신임 본부장은 지난 1990년 한국공항공사에 입사해 본사 경영관리실장과 인사관리실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습니다. 강동원 전 제주본부장은 명예퇴직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